콘테와 포체티노를 바꾼다고. 파리 생제르맹이 포체티노를 아웃시키고 콘테를 선임한다. 자연스레 토트넘은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간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서 기량을 확인한 에릭센을 토트넘이 노린다? 포체티노가 부임한다면 영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일련의 보도들, 또 일련의 관측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번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정용입니다. 서형욱 위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자주 보셨죠? 그동안 서형욱 위원과 함께 하거나 대타로 가끔 나왔던 제가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포체티노와 콘테, 이 두 감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소식인데요. 먼저 포체티노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을 지휘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경질설이 나왔습니다. 포체티노는 지난 시즌 중도에 부임했는데요. 사실 부임 직후부터 계속 상태가 불안했어요. 스타들에 대한 장악력, 또 자기 전술에 선수를 맞추지 않고 스타들한테 맞춤 전술을 짜주는 게 이런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 감독의 역량인데 그걸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라는 의구심까지 있었죠. 또 영입, 선수 영입은 이런 팀은 단장 소관이다라고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밸런스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미드필더 구성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실패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역시 성과죠. 트로피만 많다면 경기력이고 뭐고 다 상관없을 텐데 트로피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지난 시즌 포체티노 감독은 리그왕 우승에서 실패했습니다. 무려 3년만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1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대신 자국 컵대회 쿠프 드 프랑스, 그리고 일종의 슈퍼컵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는 우승했지만 둘 다 비중이 좀 낮은 대회들이었죠. 이번 시즌은 리그왕 우승을 조기 확정했지만 대신 모든 컵대회에서 다 탈락했습니다. 트로페 대 샹피옹은 일찌감치 릴에 단판으로 패배하면서 떨어졌고요. 쿠프 드 프랑스는 16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챔피언스 리그, 이것만 좋은 성적을 냈다면 충분히 신뢰를 받았겠지만 16강 탈락이라는 상당히 부진한 성적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1차전을 승리해놓고 2차전에서 벤제마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면서 패배한 게 상당히 뼈아팠죠. 자, 이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의 공존법을 확실히 찾지 못해서 시즌 막판까지도 라인업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또 나바스와 돈나룸마 두 스타 골키퍼를 어떻게 공존시킬지 답을 찾다가 결국에는 약간 안이한 대책이었죠. 거의 반반 로테이션을 시켰어요. 리그에서도 반반, 챔피언스 리그에서조차 반반. 그렇기 때문에 나바스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등 선수 기용과 장악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이미 입지가 불안했던 포체티노는 막판으로 올수록 더욱더 흔들렸고 결국 현지 매체인 르 파리지앵이 나갈 거라는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르 파리지앵의 보도 내용을 볼게요. 굉장히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경질 보도가 나왔습니다. 1년 내내 조금씩 이제 포체티노가 나갈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 감독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데요. 이미 계약 파기 협상이 상당히 진척됐다라는 보도고요. 금액을 합의 중이다. 포체티노 감독과 스태프들이 12개월치 연봉에 해당하는 총 1,500만 유로, 한화 약 200억 원 정도의 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년 내내 포체티노 대체자를 찾기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움직여왔다는 일련의 보도들이 있었고요. 또 부진한 성적과 경기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관측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챔피언스리그 탈락 직후에 프랑스 매체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깔쪼 메르카토, 또 스페인의 마르카와 같은 매체들이 다들 포체티노 불신임설을 이미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놀랄 일이 아니고 맥락이 맞죠. 심지어는 지난 주말 랑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왕 우승을 확정짓고 우승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피를 드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과 그날 경기력에 실망한 팬들이 종료 소리 울리기 전에 일찍 경기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빈자리가 상당수 있는 상태에서 드문드문 머리 빠지듯이 빈자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좀 미적지근한 분위기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했어요. 이처럼 현지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이 만약에 감독을 바꾼다면 오는 여름이 오기 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음바페가 현재 자유계약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맺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이마르까지 그동안 이쪽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내보낸다라는 보도가 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새 판을 짜려면 리빌딩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 사령탑을 일찍 정하고 일찍 계획을 짤수록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안이 없다면 포체티노 감독을 섣불리 내보낼 수가 없을 텐데
대안이 생긴 거죠. 자, 그동안 유일한 대안, 유일하게 파리 생제르맹에 매달려온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바로 지네딘 지단이었습니다. 지단은 프랑스 국적의 감독 중에서 현재 최고의 명장이면서 아무 팀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러브콜을 보낼만 했지만, 이 감독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클럽 축구 명예는 누릴 만큼 누렸고 나는 국가대표는 하련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꾸준히 알려져 왔죠. 그래서 오는 12월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는 시점에 디디에 데시앙의 후임으로 프랑스 대표팀에 부임할 것이 유력합니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구애를 물리쳐온 지단,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포체티노를 날리고 싶어도 못 날렸던 파리 생제르맹, 그런데 대안이 생겼습니다. 자, 르 파리지앵이 사실은 포체티노 아웃설보다 더 먼저 며칠 앞서서 낸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콘테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측에 접촉해서 차기 감독직을 원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냈다는 거예요. 저 좀 뽑아주세요라고. 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지단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드디어 찾아낸 셈이기 때문에 포체티노를 날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흐름이 성립합니다. 자, 이 보도가 그럴싸한 이유로는 콘테 감독의 과거 행적을 들 수 있겠죠. 자, 지난번 직장인 인테르에서 보여준 모습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선수 보강을 굉장히 강경하게 요구한다. 둘째는 잘 떠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콘테 감독은 인테르 밀란을 2년 동안 지휘하면서 세리에A 우승까지 이끌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죠. 자기가 애지중지 만들어 놓은 2년 동안 빌딩해 놓은 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음 시즌까지 도전해보고 싶을 텐데, 콘테 감독은 그러지 않았어요. 중국계 모기업인 쓰닝그룹이 투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콘테 감독은 누구보다 빨리 인테르를 정말 재빨리 떠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이 잘 되지 않으면 불만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런데 오늘 여름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약속한 그 영입 규모가 이 감독의 성에 영 안 찬다라고 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선수를 꼭 사달라고 구단한테 정말 잘 조르고요. 스타를 사오지 못할 거라면, 똑같이 적은 돈이라면 유망주 말고 베테랑을 사달라. 왜냐하면 유망주는 키우는데 몇 년 걸리니까 내 알 바 아니다. 그건 그 선수가 만기하는 건 내가 떠난 뒤다. 지금 당장 베테랑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또 강경하게 고수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인터넷에서도 그랬고요. 이런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토트넘이 선수 영입을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콘테 감독은 나 이 선수단으로는 다음 시즌도 4강 못합니다. 이러면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더 돈 많은 팀으로 가겠다는 입장으로 이제 구직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아직까지는 관측일 뿐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계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다시 토트넘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르 파리지앵의 두 개 보도가 괜찮은 단독 보도였다면 여기부터 이제 상상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콘테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 그러면서 포체티노가 무직으로 풀린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토트넘은 충분히 좋은 기억이 많은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영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관측해 본 거죠. 자, 포체티노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토트넘을 이끌면서 비록 우승은 한 번도 못했지만 이 팀은 원래 잘 못하는 팀이었고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2위까지 올라가 보는 경쟁력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후 무리뉴도 콘테도 우승을 못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포체티노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 중에 한 명이라는 건 확실해요. 물론 트로피는 없지만 재임기의 평균 성적을 볼 때는 토트넘 구단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재선임이 이상하지가 않고요. 자, 토트넘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최근 굉장히 고생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감독이 시장에 나온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자, 무리뉴 감독이 나갔을 때 기억하시죠? 차기 감독을 찾는데 몇 달이나 협의한 끝에 결국 찾은 게 누누 산투였어요. 그런데 누누 산투가 4개월 만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거액을 퍼부어서 콘테를 선임한 바가 있었죠. 요즘 감독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토트넘뿐 아니고 유럽의 모든 팀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포체티노가 돌아올 경우 고작 2년 반 만에 오는 거라서 나가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선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 모우러는 물론이고 요리스, 산체스, 다이어, 데이비스, 윙크스, 세세뇽, 베르베인까지 다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이고요. 특히 손흥민, 케인, 다이어 등은 포체티노한테 배운 게 많죠. 거의 은사 대접을 해야 할 수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제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상상을 연장해 볼 수 있죠.
토트넘의 에릭센 영입 시도가 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릭센은 포체티노의 작품인 예전 데스크 라인의 일원이었죠. 델리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함께 전성기를 누린 사이입니다. 에릭센은 이제 다가온 여름 FA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바로 지난 주말 브랜퍼드와 토트넘이 경기를 가졌어요. 브랜퍼드 소속인 에릭센이 예전 동료들과 굉장히 반갑게 끌어안으면서 반가운 인사말도 나누고 토트넘 상대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게 돌아왔는지 사고를 잘 이겨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브랜퍼드는 최근 첼시와 웨스트햄을 잡아내면서 굉장히 기세를 탄 팀이었는데 토트넘 상대로 브랜퍼드가 못 이긴 게 아깝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히려 경기력이 우수했습니다. 그렇죠? 그 상승세 중심에 에릭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이 선수가 어느 팀에서 뛸지 벌써부터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에릭센이 현재로서는 브랜퍼드 잔류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 감독과 선수들이 많아서 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고에서 돌아온 자신을 받아준 팀이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잔류할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는 사람이 포체티노라면 또 모를 일이죠. 자, 과연 콘테, 포체티노, 에릭센 그리고 이들 모두가 얽혀있는 손흥민의 올여름 어떻게 될까요? 계속 관련 소식을 추적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리였습니다.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I have no regrets, yeah, I'll tie up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